네, 일자리 방방곡곡 우리 구원아 캐스터가 전해드리니까 저희가 참 쉬는 시간이 생겨서 편합니다. 참 편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아 캐스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벤져스 특집,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 네이버 캐스트도 그렇고 이 조회수를 봤더니만 네네. 어벤져스 특집을 확실히 많이 보더라고요. 확실히 역시. 취업자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네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엑기스 방송 네. 2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일부에 출연했던 박지면 학생이 네.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는 그 문송합니다.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박지면 학생이 영업 쪽에 어울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게 모든 문과생에게 그렇죠. 적용되는 건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지명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질문 드려보죠. 뭐. 그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차 쌤부터 왜 지명 학생은 영업이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느낌 뭐 아까 그랬잖아요. 면접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일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내가 저 영업을 추천한 거는 뭐 지명 학생이 하고 싶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른 걸로는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인사나 뭐 기획이나 뭐 이런 데는 스펙을 좀 보는데 지명 학생이 학교도 좋지 않고 학점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못 가는 거고 구매하고 SCN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학 점수도 너무 낮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나는 되게 뭔가 좀 훈훈하게 지명 학생이 보지는 않지만 어떤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훈훈하고 지금 지명 학생이 이게 갔다고 이루어졌더니 그렇게 막말을 안 하시는 되니까 그거 건가요? 하는 이럴 줄 아니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아까 보니까 그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밖에 없고 또 잘할 수 있는 일도 현장에서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만 보는 그런 그렇긴 캐릭터라기보다는 해요. 현장에서 좀 부대끼고 소통하고 그런 네. 일을 잘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지도 거기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오히려 잘 된 거죠. 민혁 쌤이나 뭐 어제 또 이제 면접 봤던 태용 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 보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 경영 지원 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필요한 문과생들이 스펙이랑 경험들. 지원할 예. 수 있는 직무별로 음.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성쌤부터 얘기해 주시죠. 경영 지원이요? 네. 예. 그 중에서도 기획이나 이제 뭐 기획 인사, 인사가 있을 기획이나 인사. 텐데 예. 기획 인사 직무에 예. 지원하려면 어떤 스펙과 또 경험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는 네가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이쪽 기획이라고 붙은 그런 쪽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니까 직무를 올해가 선택할 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좀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를 선택할 때 세 가지를 제가 고려를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진입 전략, 진입이 괜찮으냐, 쉬우냐. 두 번째는 들어가서 조직 내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조직에서 혹시 밀려나거나 너의 비즈니스를 갖고 나왔을 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밖에서 기회가 많으냐.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기획 붙은 것은 최악이에요. 예, 들어가기 정말 힘들고요. 네. 여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서 기획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경영 기획 이렇게 붙은 거, 상품 기획이나 사업 기획 이쪽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근데 경영 기획이라고 붙은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오랜 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펙들도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예.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 내가 팀장 될 때쯤 됐어. 그러면 외부에서 스타급 인재가 팀장으로 옵니다. 대부분. 아니면 스타급 인재나 아니면 우리 회장님 아들, 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어. 저는 이제 헤드헌팅도 좀 했었는데 바깥에서 기획을 했던 사람 뽑아달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려고 하면 잘할 것 같죠. 제일 잘 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획하고 전략을 했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꾸릴 때는 우산도 없고 탄탄한 인프라도 없어요. 그래요. 맨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큰 기업에서 했던 거는 정말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아주 좋은 우산 아래에서 했던 그런 기획과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제 청문회였죠. 예. 이재용 그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없앤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획이라는 게 좀 두루뭉술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조민혁 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입사원이 기획 직무를 절대 노리면 안 되고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그래서 기획 직무를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멋있어서 멋있어서 그냥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부서 배치 면담할 때 그 당시 이제 팀장님이 너 어디 갈래 그래서 당연히 기획 전략 부서 가겠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전문성을 본인이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기찬 쌤이나 뭐 저나 계속 영업 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죠. 고객한테 시달리는 게. 근데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 또 그 좋은 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기획부서는 주로 이제 임원분들이라든지 위에 계신 분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한다는 게 이제 보고 자료를 통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에요. 엑셀 작업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조금 좀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 전공자라든지 그 안에서도 이제 재무라든지 이런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죠. 예전 같으면 기획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했으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고요. 태영 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직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대우를 받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 물론 이제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면요 또 예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네. 하다가 스카웃이 되거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요 컨설팅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 보통 자기가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지 컨설팅 회사에서 다 뭐 맥킨지에서 있었다가 보스턴 컨설팅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력을 갖는 분들은 사실상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인사 직무는 학교를 봅니다. 네. 학교 저희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좀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학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인사 쪽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대분들이 특히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HRD 쪽이라 그래서 교육부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대분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좀 네. 선호도에 있어서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찬 쌤은 홍보 인사팀 또 구매 SCM 이거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 좀 해봐 주실래요? 정리하면 선생님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이번에 해외 영업으로 도전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화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은 계열사라서 내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해외 영업이 밀려. 그래서 기획 간다? 그건 오케이고. 그다음에 인사를 쓴다. 내가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려다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맞이했는데 가진 거라고는 HRD 쪽으로 쓴 논문밖에 없다. 그럼 이제 또 인사 쓸 수 있는 거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나와서 언론고시를 한 3년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홍보 대행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 그럼 이제 뭐 다른 데 도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홍보를 쓰는 거고요. 구매나 SCM 이쪽은 뭐 인천 지역에 있는 물류 전문 학과에서 삼자물류 관련돼서 논문을 썼던 친구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레벨이라든가 선택지가 없어서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가야 할 곳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기획 그래 나도 뭐 예전에 뭐 MT 기획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 이러고 가면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획이요? 뭐 그런 행사 부분들 기획 좀 같은 고려해야 거? 돼요. 스텝 찍고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로 걸어가게 되면 지옥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길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걸어가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실제로 좀 여기 계신 세 분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었잖아요. 네. 윤혁 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직자분들이 좀 본인들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직무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스텝 부서들은 아까 전에 김승희 아나운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미래 성장 동력실 뭐 이런 전략실 개념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입성해야 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정점으로 생각하고 마치 우리 핵심 컨트롤 타워 그렇죠. 같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맨 위에 이제 기획부서는 뭔가 이렇게 브라만 계층이고 맨 밑에 무슨 크샤트리아나 이런 거는 영업 계층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들끼리 정작 이렇게 족보가 얘기를 있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청문회를 해 보면 아 기억에 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무에 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무가 다 중요합니다. 기획부서라고 해서 무슨 연봉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현장 제조 분야라든지 생산 기술 이런 쪽은 수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문과에 대한 직무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게 다 수평 구조니까 너무 이거를 갖다 무슨 대입 수능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하듯이 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그 다 청문회 보고 계시죠? 다 저 소용없습니다. 저기 뭐 꼼수 부리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시면 다 본인한테 맞는 직군이 있는 곳, 직무가 있는 거니까 뭐 지금 얘기했던 조쌤 얘기했던 뭐 카스트제도 이런 거 하지 마시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잘 봐 니네 얘기야 잘 봐 LG전자 뭐 재경팀 vs 뭐 삼성전자 한국총괄 둘 다 합격했는데 저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전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자체를 이제 기획적으로 많이 자기가 돌려서 소위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너 기획팀 다니는구나 근데 이런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는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런 있죠. 질문하는 분들은 약간 자랑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뭐 그렇네요. 어쨌든 뭐 저희와는 좀 추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테 그렇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그건 그렇고요. 뭐 이번에는 영업 직무, 그래. 영업 마케팅 쪽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직군 말고 좀 더 그래도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네네. 아까도 이제 영업에 지명 학생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태 선생부터 어떤 스펙과 경험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영업 부지런해야 되죠. 예, 부지런히 진짜 부딪히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네. 팍팍팍팍 기기도 하고 예, 깨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예. 학생의 임원 같은 이런 거 어때요? 학생의 임원은 이제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잘 표현을 그걸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예, 그런 식으로 노조 쪽으로 가면 그런 안 식으로 표현하는 아하. 친구들도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업에서는 또 이렇게 겉으로는 창의적인 게 좋아. 그리고 너희 의견을 제대로 얘기해야지. 우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좋은 그래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적절히 풀어 나가야 되고요. 실제 그 돈의 맛을 알고 돈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였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 그럼 실제 창업을 좀 뭐 소규모로 해봤거나 창업이 아니라 창업이어도 되고 어쨌든 진짜 그런 하다못해 비슷한. 과일 장사를 했던 친구들도 아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 건강보조식품 그거 팔러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크게 창업이라는 거창한 거 아니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그러게요. 겪었던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실질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필드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 예, 영업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마케팅은 마케팅.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렇군요. 편이긴 하고요. 예. 학교도 어느 정도 예, 그거요. 그 영업보다는 마케팅 중요하죠. 같은 경우는 스텝 직군은 올라가는 그 직무 아니에요, 이건요? 마케팅도 뭐 이제 뭐 회사 분야마다 다르지만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스텝 직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태영 선생님 오늘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정말 생산자로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들 관련된 도전적인 경험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학생들도 최근에 입사한 친구 보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영업 직무에 입사해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푸드 트럭을 자기가 운영했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업엔 실패했지만 이런 성향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지금 영업 부서에서 선호를 하고요. 반면에 저는 마케팅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마케팅 직무에 가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롯데에서 롯데 코리아 세븐인가요? 거기 도시락 만드는 게 면접 전형이더라고요. 도시락. 도시락을 갖다 주어진 시간 MD 그러니까 마케터거든요. 네가 직접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가에 아, 메뉴 구성하는 메뉴 거구나. 뭐 해리 아하. 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 팔리니까 회사에서 마케팅이죠. 요런 어떤 너만의 아이디어. 근데 이게 전혀 외식이라든지 제품이나 이런 거 모르면 관심 안 되죠. 없던 저 같은 그렇죠. 사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영업직에 맞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학년이나 3학년 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고 오케이 그럼 나 마케팅 직무를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겠다. 이게 오케이인데 지금 구직 활동 이미 다 목전에 두고 이미 졸업까지 했고 공백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케팅을 하겠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경험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 문송합니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그 전문적인 직군이다. 그러니까 문과 쪽의 전문성을 좀 뛰어낸 그렇죠. 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기찬 쌤께서는 관리 쪽을 품질 관리, 뭐 생산 관리, 물류 쪽 이런 쪽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그 생산관리 품질 이쪽은 이제 경영 쪽에서 생산관리 파트를 들었던 친구들이 도전이 가능하긴 한데요. 채용 기본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연히 이공계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구매 파트조차도 이제 개발 구매라든가 기술 구매적인 요소가 강해져서 이공계들을 또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항상 문과 학생들끼리 좀 경쟁하는 데서 좀 놀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럼 확률이 관리 쪽은 올라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이라든가 제조 생산 이쪽은 공학적인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요. CRM은요? CRM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CRM은 이제 영업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영업 데이터하고 좀 관련도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빅데이터가 워낙 또 이슈이기 때문에 통계학 전공했던 이공계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제일 적은 필드가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직구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도전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고 또 좋은 학교에 나오고 본인이 많은 어떤 걸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분들이 또 많은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어떤 뭐 영업 직구라든가 그게 거기가 안 좋다기보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발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예. 나에게 좀 잘 맞는 직무를 그래요. 잘 선택하는 게 좀 네. 중요할 것 아까 같습니다. 얘기했던
김 쌤 말처럼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성, 조민혁, 홍기찬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